우리는 지금까지 1970년대 이전에 초등학교 산수교과서의 분수 도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죠.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흠집잡기만을 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교과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분수를 제시할 겁니다. 만일 제가 초등학교 아이를 가르치거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집필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어는 분수이지만 실제 내용은 유리수, 이걸 말합니다. 아이들과 분수라고 부르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유리수라고 인식해야 한다, 이거죠. 이 영상이 교과서 내용과 완전히 차별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앞의 영상들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등학교 분수는 용어만 그렇지 실제 내용은 분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분수 도입을 설명드릴 터인데 잠시 영상 듣기를 멈추고 이 문제의 답을 구해보세요. 분수 도입의 실마리가 여기에 들어있답니다. 어떻습니까? 답을 알려드리죠. 첫 번째 문제, 근호 루트의 의미를 묻는 거. 정답은 제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2는 제곱하면 근호 안에 있는 수 2가 되는 것을 뜻하죠.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루트 2라는 수는 왜 필요하냐, 이 문제죠. 사실 앞에 문제인 근호의 뜻에 답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루트 2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는 사실은 곧 2차 방정식 x제곱이 이꼬르 2의 해가 된다는 거고, 결국 2차 방정식 해를 구하기 위해서 무리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를 유리수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무리수에 대한 이 질문 그대로 초등학교 분수에 적용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분수 도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잠시 영상 듣기를 멈추고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분수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또는 지금까지 분수에 대한 저의 영상을 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죠.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분수 기호의 뜻? 그렇습니다. 나눗셈 기호를 변형한 겁니다. 나눗셈 기호에 들어있는 선분의 위와 아래의 점 대신에 피제수와 제수를 넣은 거죠. 두 번째, 분수는 왜 필요하죠? 역시 분수 기호에 이미 답이 있네요. 5 나누기 8, 18 나누기 7, 이런 나눗셈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유리수라는 새로운 수를 도입한 겁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유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분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나눗셈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분수 수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피자를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질 때 한 사람의 몫을 구하는 문제. 그렇죠, 나눗셈입니다. 6 나누기 2라는 나눗셈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나눗셈을 2분의 6이라는 분수로 표기한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이때 분자와 분모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죠. 물론 2분의 6이라는 분수는 자연수 3을 말하는데 이렇게 자연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5개를 2로 나누는 나눗셈을 씁니다. 2분의 5라는 분수로 표기하죠. 분수 2분의 5, 물론 자연수가 아니죠. 어떤 수인지 아직 모릅니다. 사실 이 분수가 과연 수인가, 이것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만 익히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수 2분의 4, 2분의 3, 2분의 2, 마지막으로 2분의 1이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절반은 2분의 1이구나, 뭐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피자 대신에 이렇게 김밥을 대상으로 분수를 도입할 수도 있죠. 김밥을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 한 사람의 몫을 구하는
나눗셈 상황, 여기서 분모가 3인 분수 표기를 익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수 표기 저절로 익히게 됩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 없어요. 한두 차시 충분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이것만으로는 분수가 어떤 값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 이 분수 표기한 것이 수라는 사실조차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 단지 표기가 무엇인지만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죠. 루트 1을 처음 접할 때 그냥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를 이렇게 표기하는구나. 이것만 아는 거죠. 그것이 어떤 수인지 또 어떤 값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분수의 표기 비교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다? 이것도 아직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등분 활동을 하고 나서 그림만 보여주고 곧장 크기를 비교하라?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죠? 하지만 사과 반쪽, 즉 2분의 1이 수박 4분의 1 조각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기 비교, 분수가 하나의 온전한 수라는 인식이 형성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분수 표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분수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죠. 1982년에 발행된 4차 교육과정도 분수를 2학년 1학기에 처음 배웁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단원에 있는 문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모에 알맞는 숫자를 넣어보세요. 어떠세요? 답을 구하셨나요? 이 그림을 네모로 나눈 네모다? 제가요, 이래부에도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수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못 풀겠어요. 무엇을 묻는지조차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교과서 앞과 뒤를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야 답은 5 그리고 2구나 이렇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5분의 1이라는 분수를 가르치기 위해 제시된 문제, 이걸 알아야만 이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주어와 목적어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글과 함께 섞여 있는 문장,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요. 읽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답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교과서가 발행되던 1980년대 학교가 어떤지를 알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한때 콩나물 교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13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세요. 서울의 문창 국민학교죠. 그 당시는 전교생이 9,516명. 전체 학급수가 몇 학급인지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115학급입니다. 한 학년에 20학급이 넘어요. 그러면 한 학급에 몇 명이 있을까요? 나눗셈으로 평균을 구해보면 82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넘는 학급도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이 100명의 아이를 놓고 수업을 한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교실 수가 74개밖에 되지 않아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점심을 집에서 먹고 학교에 등교하는 거죠. 이때는 이랬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콩나물 시루에 들어있는 콩나물과 같다. 그래서 콩나물 교실이라고 했던 겁니다.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있겠어요? 그런데 교과서는 앞에 보았던 문제처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답을 구할 수 있는 이상한 어려운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될지 강 건너 불보듯 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선생님 역할을 해야 했고 당연히 과외 수업이라는 사교육도 성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교과서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교과서를 바이블로 여기고 있다? 참 기가 차죠. 공교육의 정상화 시작은 제대로 된 교과서 집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여기서 알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이 교과서에서 분수를 도대체 어떻게 도입하였기에 이런
앞에서 본 문제가 등장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분수 단원이지만 똑같이 나누기를 합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가서야 처음 분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똑같이 나누기를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이 나누기임에도 불구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왼쪽은 크기가 같은 것, 오른쪽은 개수가 같은 것을 찾아야 하니까 아이들 참 바쁘겠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나누기를 해야만 하죠? 등분을 왜 하느냐고요. 이걸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교과서 필자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무시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 한국 수학 교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학은 그게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나누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등분이 있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왼쪽에는요, 한 개짜리고 오른쪽은 여러 개짜리, 즉 개수만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마치 이들이 전혀 다른 것처럼 오해하도록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나눗셈에서 출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눗셈 자체가 똑같이 나눌 때 한 사람이 갖는 목,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여길 보세요. 크기가 같은 것과 개수가 같은 것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나눗셈 결과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그걸 쪼개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교과서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한 겁니다. 선생님과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로 규정한 것. 또 하나는요, 등분을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것. 이건 큰 잘못입니다. 이러니까 다음과 같은 이상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문장 처음 봤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앞에 네모는 전체를 나눈 몇 개로 나눈 숫자, 뒤에 네모는 그 중에 몇 조각인지 그 개수를 쓰라는 건데 앞에 보기가 없으면 답을 구할 수도 없어요. 참 이런 문제를 왜 제시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 더 심각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인데 정말 헷갈리죠?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분수가 제시되는데 참 어렵네요. 2분의 1은 하나의 원을 2등분한 반원, 즉 크기가 같은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3분의 1은 세 개 중에 하나, 개수에 대한 거예요. 그 밑에 3분의 1, 크기에 대한 겁니다. 4분의 1도 같은 크기로 4등분하여 한 조각. 그런데 마지막 문제 여길 보세요. 8개를 2개씩 4묶음. 그래서 2개씩 3묶음. 답이 얼마죠? 교과서 필자는 4분의 3이 답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8분의 6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분수를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 이런 문제 제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뒤죽박죽의 순서가 엉망이고. 지금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아저씨, 아줌마가 되었을 이 1980년대 아이들 콩나물 교실에서 엉터리 교과서로 산수 공부하느라고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과연 이들은 분수를 제대로 알거나 졸업했을까요? 그런데 이 엉터리 산수 교과서가 그 후 우리의 초등학교 분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를 이끈 것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삼천포로 빠진 초등학교 분수.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굿데이.